이 책, 여기서 첫 번째 얘기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 베스트셀러 책을 보면, 성공은 습관이다. 그러면서 이제 7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프로액티브, 주도적인 사람이 되세요. 가장 첫 번째고, 저희 주도적인 습관을 가져라. 그게 가장 첫 번째다. 그래서 팔로워가 아닌 리더가 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내 비즈니스니까 리더가 되어야 하는 사업, 우리 사업에 너무나 정확히 필요한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번째가 Put first things first인데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여기 이 내용이 가장 찔리는 내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죄송한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하도 지져서. 여러 가지 일 중에 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부터 해나가는 습관을 가져라. 근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희가 중요한 자산 만드는 일은 항상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되면서 시간만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라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끌어들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가 begin with the end in mind인데요. 끝을 먼저 정하고 일을 시작하세요. 저희가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항상 얘기들 해주시잖아요. 그 목표를 꼭 갖고, 되고 싶은 최종 목표를 갖고 일을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없이 사업하는 것은 관역 없이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습관화하는 사업자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things win-win. 서로에게 좋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지만 결국 약자의 이득을 얻더라도 사람을 잃게 되면서 더 큰 것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책에 써여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당장 약간의 손해는 보는 것 같지만 상대방과 항상 윈윈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파트너가 먼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우리 사업의 기본 본질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래서 파트너에게 먼저 윈하라고 하는 게 결국 나의 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장의 이익에 유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try to understand and then be understood.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세요. 왜 이렇게 영어를 맨날 쓰시나 몰라요. 인간관계는 상대적이다. 근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배려심이 또 하나의 성공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상황이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보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먼저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좀 나쁜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내 입장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꼭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시너자이즈.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성공한 사람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힘을 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누구나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누구는 제품 설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설명을 잘하고 어떤 또 후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나 업라인에게 때로는 형제 라인과도 같이 힘을 합하는 게 지혜로운 사업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샤펜 더 소, 때로는 여유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든 게 아름드리 나무를 자르는 두 그루를 자르라고 똑같은 톱을 주고 두 사람에게 여기를 잘라보세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톱이 잘 되게 계속 톱을 갈고 어떤 사람은 당장 그 톱을 들고 톱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톱을 갈다가 늦게 나무를 벤 사람이 물론 나무를 늦게 베겠지만
벨 것 같지만 그 날이 잘 선 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면 속도가 더 빠르니까 먼저 톱을 들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보다 빨리 나무를 벨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사업 현장에 뛰어들다 보면은 막 급해서 막 지식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뛰어다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실망들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차라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부족한 기본 지식을 채우고 나가서 움직이는 게 훨씬 결과가 빨리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더큰그 회장님들이나 뭐 어떤 대통령도 휴가를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고 항상 책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회장님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구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에너지를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시간도 갖는다. 그래서 저희가 습관은 반복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에 7가지 반복하는 훈련은 꼭 해야 된다. 사업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쯤 되면 저희도 어느 순간 성공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얘기하셨고요. 14번째가 본능이냐, 훈련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고통 없이는 얻을 것이 없다. 공짜 점심 없다. 갖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하라. 이게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저희가 좋은 삶을 원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서도 그 대가가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면서 못 살 건지 아니면 본능에 거스르는 훈련을 통해서 잘 살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안에는 정신 훈련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막 그러지는데 저희가 시스템에 익숙해지다 보면 편하고 또 사업이 잘 되면 재밌고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평생 사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서라는 거죠. 그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해내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수고에 위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바란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항상 몇 푼 벌겠다고, 이제 저기도 써 있어요. 몇 푼 벌겠다고 이러고 다니는지, 에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단어, 진짜 저희 수없이 많이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사업에 대한 의미로 부여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번째가 퇴하하지 못할 이유라는 거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하려는 사람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유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예시를 들어놓은 게 너무 바빠서 아메이 할 시간 없어. 근데 너무 바빠서 아메이를 통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가 어려서 아메이 할 상황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이가 어려서 다른 일은 못하지만 아메이 하기엔 좋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직장이 불안해서 잘릴지 모르니 잘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현재에 만족한 사람이 있지만, 직장이 불안하니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사는 것도 정신없는데 아메이 할 경황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으니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메이 할 수 없다라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메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는데, 여기 말대로 진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항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또 힘드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업 설명 안 되니까 못해요. 라고도 있지만, 사업 설명이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해보겠어요. 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극과 극의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하시는 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분야든 성공을 하려면 다른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성공은 언제나 소수 집단의 목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6번째, 감성 사업인가, 감정 사업인가?
저희들이 아메이 사업하면서 누구나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절 막 받다 보면 때려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초기 사업자들이 언제 사업을 가장 포기를 하느냐 그 얘기가 꼭 안 될 때 그만두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 그 많은 안 되는 경우마다 그만둘까 말까 마음이 촐랑거린다면 어느 누구도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사업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철저히 사업에서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방법이 깊은 숨 한 번 쉬고 그러려니 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려니 안 돼요. 근데 감정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느 사업도 해나갈 수 없다. 그건 어느 사업이나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이고 감성 비즈니스 사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감성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쟁터에서 전우의식 갖는 것처럼 아메이도 항상 서로에게 감사함과 애정을 갖고 나쁜 감정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저희 감성 비즈니스라는 게 감성 공유라고 했는데 그래야지 스폰서님, 업라인, 파트너 간의 에너지가 공유되고 팀워크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닌 감성 비즈니스니까 감정은 죽이고 감성을 더욱 살려서 열심히 일하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